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영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3분의 기적을 보내준 분의 글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덴마크 철학자가 쓴 들오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 한떼가 추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참을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한 마리가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집들에 집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침 한쪽 날개가 아파오는 것도 같고 해서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으로 친구들은 가게에 놔두고 홀로 쉬어가려는 생각으로 집오리들이 있는 집들에 내려 앉았습니다. 들오리는 집오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며칠 신나게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그동안 살이 쪄서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내일 가지 뭐 하며 들오리는 내일 하며 머뭇거리며 아름다운 뜰에서 맛있는 것을 먹다 보니 몇 달이 휙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들오리 떼들이 아름다운 수를 놓으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들오리는 날아오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로 미루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특히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두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오늘 저녁까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자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잔뜩 먹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결단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은 것은 내일 우리에게 결코 없는 것이고 오직 못 하도록 머리에서 속삭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면 내일 할 일이 2배가 되고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은 또 다음 날로 미뤄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됩니다. 미루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의 일은 오늘로 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바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역경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럽지만 원래 전 제 잘못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서슴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늘 무겁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것처럼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가계부를 써왔고 영수증들을 모아놓고 제깐엔 정리를 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잔뜩 어지러 놓고 살고는 있지만요. 내가 요새 꽤 자주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꼼짝하기 싫어서 일이 잔뜩 밀렸다 하니까 한 번은 제 며느리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며 그냥 늘어놓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을 알리 없는 며느리야 의뢰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집이 어지러진 줄 알고요. 제가 작년 여름 한국 가서 2달 반 있는 동안 제 우편물을 처리하면서 전기값, 물값, 심지어는 세금 등 잔뜩 지불한 영수증처를 며느리가 제게 주었습니다. 그걸 오자마자 정리해야 했었는데 우물쭈물하며 박스에 넣어놓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땡스기빙 때 작은 아들네 여행을 갔고 손님들이 오고 하루하루 미루는 게 지금 몇 달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손님이 오시게 되면 서류며 책이며 잔뜩 늘어져 있는 것들을 박스에 넣어서 치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까지 미루게 되었고 전 밀린 것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짐 같은 마음만 안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해서 1월 1일부터는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게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내 모습과 같은 들오리 글을 누가 보내줬기에 아, 이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좋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처음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명지대학 김정훈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다고 느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탄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며 혼자 좋아했습니다. 감탄사를 많이 해야 생이 재미있어지고 창작력을 내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때때로 와, 우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면 자기가 신이 나서 강의를 더 열을 내고 재밌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듣는 청중들이 더 재미있어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위에서 저와 오래 새겨본 분들은 잘 알지만 전 감탄을 잘 합니다. 어머, 그거 참 잘 어울리세요. 아우, 예쁘다. 어머, 이거 새 것이다. 어떤 때는 감탄사를 잘 써서 좋더라고 친구들이 한다고요. 감탄사를 보내는데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 눈에는 그렇게 다 새 것으로 보이고 잘 어울리게 보이고 예뻐 보여요. 절대로 누구 좋아하라고 억지로 만들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래 사귄 친구들이 사람들과 절 알죠. 어떤 때는 과장같이 느껴도 지겠지요. 과장이라면 벌써 드러났지 이 나이까지 되게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되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무척 야단을 맞고 자랐어요. 계집의 목소리가 왕방울을 삶아 먹었냐, 담 넘어 메아리쳐 밑에 동네까지 들리겠다. 계집애가 변덕스럽게 조용조용 말하지 얼굴 표정을 써서 눈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느니 그런데 결국 못 고쳤어요. 그 덕으로 지금도 치렁치렁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어머니 대신 이젠 아들 필립한테 구박이네요. 결국 제가 지나치게 표현, 즉 감탄사를 쓴다는 거예요. 내용인즉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라 꾸며 하는 것 같대요. 내 품에서 자란 아들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장한다고 생각들 하시겠지요. 지금 유튜브나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우러나는 진심이에요. 예를 들면 아들이 그냥 맛있다 그러지 참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어.
그렇게 참 너무너무 이런 감탄사를 적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재밌게 한다고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 저를 사랑채로 불러내셔서 별별 얘기를 다 시키셨는데 결국 같은 말도 제가 감탄사를 많이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요 며칠 김정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과장한다는 노이로제에서 해방되며 어머 이게 웬일이야, 감탄사를 잘하는 사람이 재미를 창조하고 삶이 휴식이며 행복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잔소리 많이 하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구박을 덜 받았을 텐데 하면서 오히려 으쓱했습니다. 우리 옛날 문화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요. 특히 여자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다소곳이 고개도 숙여야 되고 말도 아주 조용조용 예쁘게 하는 때였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감탄사를 냅니까?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머 그래? 어쩜? 이런 감탄사, 즉 맞장구를 쳐주면 말하는 분이 얼마나 신나요. 그럼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감탄사 하면 와, 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한두어 달 지나면 어떤 감탄사를 뜨죠? 아기를 손바닥에 안고는 넋국 하고 얼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기들한테는 감탄사가 되며 엄마의 그런 얼굴을 뜨려줘라 하고 아기가 쳐다보면서 그 표정도 배우고 얼르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또 안고 또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어휴가 엽서라 어휴 해보셨죠?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죠? 입을 삐죽삐죽 하며 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를 통해서 표정을 배우는 창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재미있는 창조 역할을 겸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어머 그래요? 어머 재밌었겠다 하고 감탄을 보내시는지요? 다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땐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아빠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 지금 바쁜데 그 얘기 들을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남편 말을 무시한 적은 없으신지요? 정말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재미있게 창조하면서 지날 수도 있게 되는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들이면 설교하시는데 힘이 더 생길 겁니다. 위에 강단에서 아래 앉은 사람들 표정까지도 그렇게 크게 보인다고 하네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삐죽거리시는 것까지 보이신대요. 조심들 하세요. 생각하는 게 결국 말로 표정으로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삐죽거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설교 준비하시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음악까지 넣어서 15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주일 내내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슨 사물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머리에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게 전화로든지 댓글이 올라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손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웃어주시고 박수로 쳐주시고 감탄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며 자신감을 넣어줘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오면 더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며 그럼 자연히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재미가 연결이 됩니다. 감탄은 재미를 창조해내고 그 창조는 삶의 활력소가 돼줍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를 만나시면 와우 너 예뻐졌어 젊어졌다 하면서 응원을 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은 활짝 행복의 한밭꽃이 솟아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기가 힘들지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칩 못 뱉는다고 그렇게 감탄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기쁨과 꽃이 피고 찡그리고 다니는 분들의 표정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